안녕하세요. 조철 박사 통통통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많아갖고 Q&A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철이 박사의 동영상을 유튜브를 찍어주는 우리 박 PD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나 이런 Q&A들이 좀 간혹가다 있으셔갖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Q&A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매달 마지막 월요일 날은 저희가 Q&A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많이 좀 Q&A가 있었는데, 박사님 지금 저희 나라도 보면은 롯데마트나 이런 곳이 폐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이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죠.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지금 축소하고 폐점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죠. 결국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전자상거래나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빠른 배송을 원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지금 가속이 붙었습니다. 최근에 뭐 롯데마트도 지금 점포수를 더 빨리 줄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포에 지금 오프라인에서 전자상거래 가는 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편리성을 느낄 때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간, 장소 구매 편리성 때문에 집 앞에 그냥 슬리퍼 신고 할 수 있는 이 사실 편의점도 최근에 43,000점이 이상이 돼갖고 점포수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은 점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형 점포를 선택하냐 안 하냐는 이제 소비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비자의 구매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결제해서 집 앞에 갖다 주는, 그 이제 비대면 비접촉이죠. 자, 두 번째는 오프라인을 방문해서 이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면 어떻게 하죠? 핸드캐리를 가져가겠죠. 자, 세 번째는 점포에 가서 사전에 이제 전화를 해놓고 나서 점포에 가서 테이크아웃 해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이나 구매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사이버 결제 시장이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네이버 자체에서 결제가요, 20조 원까지 결제 금액이 올랐다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비자들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거, 이런 쪽을 원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바뀔 것 같고요. 여기에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물류겠죠. 그래서 이제 물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를 두면서 접촉하지 않는 쪽으로 좀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아마존 예를 네. 들면은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이제 특정한 그 물품에 관해서는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는 네. 걸로 알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 그렇죠. 우리나라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하고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의 타깃을 갖다가 이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온라인을 원하든 오프라인을 원하든 소비자들은 양쪽을 다 선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융합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이쪽을 갖다가 기업들은 이제 공략을 해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류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 글로벌 공급망 체인도 이제 단절이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들을 보니 각 나라마다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전 시대 때 누리던 글로벌 교통 공급망 체인이 단절이나 지연이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체나 물류업체들은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참 올 들어서 지금 공급망 체인이요, 지금 단절이나 지금 지연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항이 차단됐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가 지금 에어카고로 이제 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되고요.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완성품을 만들든지 해외에서 발주해서 수출 수입이 들어오면 어때요? 조립 가공해갖고 물건을 갖다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예측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는 뭐 전년 대비 계속 지금 제조기업은 실적이 안 좋아진 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의류,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금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기업은 과거에는요, 수요 예측을 해서 판매 상황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진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류의 상황, 이게 지금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조기업도 유통기업도 물류기업도 사람이 이동하든지 화물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직까지도 사람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요, 중국, 베트남, 뭐 태국 쪽이 일부 갔잖아요. 기업인들이. 갔는데 뭐 2주, 4주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안 되는데, 화물은 그래도 최근에 그나마 이동이 원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체인 단절 중단에 이제 기업들이 큰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첫 번째 Q&A, 두 번째 Q&A를 하면서도 네. 얘기가 나왔던 비대면, 비접촉, 네. 언택트 시대잖아요. 네. 이제 시대로 갔는데, 지금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택배회사 직원분을 인터뷰한 것 같은데, 네. 택배회사가 자리가 없다. 일이 너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택배회사도 들어가려면 경쟁력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비대면 비접촉 흐름으로 진행 중인 이 상태에서 유통하고 물류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올해 비대면 비접촉은요, 향후에도 지금 당분간은 이게 한 트렌드로 정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모임을 해서 우리가 공유를 했던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임, 회의, 공연, 이벤트. 이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직행력에 의한 것이 지금 다 세퍼레이트, 분리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화상회의라든 가상공연이라든 지금 일시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항상 도움을 받을 게 앞으로 제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4차 산업혁명에는 보니까 무인 매장, 무인 로봇, 무인 주문, 이런 무인 서비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런 시대가 갈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택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전자상거래 쪽으로 이제 물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택배가 지금 전년 대비 한 10에서 20% 증가했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켓이 한 50%를 차지한 시제대한통운이 최근 데이터입니다. 하루에 일일 취급 물량이 1000만 개가 지금 넘었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물량이 급격히 늘었죠. 근데 이런 상황이 비대면 비접촉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냥 혼밥, 혼술, 혼놀, 홈, 리조트, 이게 이제 집에서 있고 하다 보니까 먹거리가 중요해졌고요. 또 위생 안전,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레쉬 배송이라는 게 이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병원도 지금 원격 진료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공장은 4차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가 될 거고, 매장에서 우리가 이제 구매하면 어때요? 적정한 거리 두기. 붙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정 거리 두고 구매하는 경우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했냐면, 최근에 이제 아마존 데이터입니다. 아마존에서 물류 현장에 뭐 키바 로봇이 갖다 주면요, 피킹해서 출고할 때 출고하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간격을 딱 칸을 막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의 어떤 교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합포장을 해서 출고 라인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기업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거 마지막 질문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 이거는 물류든 유통이든 부동산이든, 네.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직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많이 가다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의 직장은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네. 제가 그전에도 뭐 유튜브에서 여러 번 인사이트를 말씀드렸지만은,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준비할 게 각각 다릅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 하나 있어요. 캐시 플로우를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데, 제가 기업인들하고도 많이 교류하다 보니까 올해 2020년 1월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중국에서 뭐 우한발이든 뭐지 코로나 시작하네 이런 정보가 들렸고요. 2월달 되니까요, 기업들은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작은 기업은 최소 3개월, 6개월 캐시를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 최소한 1년 이상을 버티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뭐 이제 대출 담보라든가 융자를 미리 지금 준비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코로나 비대면 비접촉 이 상황은 지금 앞으로 트렌드가 되었고요. 저는 한 1년 정도 사이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상품도 1년 연중 무휴 그냥 관계가 없는 상품이 있지만 계절적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에 따라서 파동에 따라서 물건의 이게 전략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기적인 트렌드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을 좀 인식하고 버티고 굳히고 이거를 이제 신시장 개척해 나가야 되고요. 또 기업 입장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산업재가 되든 소비재가 되든 여러 가지인데 소비재는 좋은 게 뭐냐면요. 회수 상품입니다. 한 번만 특히 이제 먹거리 음식 같은 경우는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계 문화, 먹거리 문화는 계속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산업재 같은 경우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거 어때요? 한 번 사면 몇 년 이상 걸리잖아요.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경우도 있지만 잘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교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에 따라서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거, 소비자가 이걸 갖다가 자꾸 접근해 갖고 그리고 만들어서 유도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모든 걸 다 선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4차 산업에서 이제 신비즈니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항상 강조하지만 국내 공급망도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뭐 그냥 국내에 있으면서 전 세계 서플라이를 통해 갖고 부품부터 조달받아서 한국에서 생산해서 하든가 아니면 소비가 커지는 베트남이라든가 어떤 중개 지역을 통해서 물건을 해서 이제 전 세계로 물건을 갖다가 이제 판매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의존도에 관련해 갖고 우리가 했던 기업들도 컨트롤 타워를 어디다 두든지 공급망을 어떻게 할지 이게 포인트를 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제가 보니까 다들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힘들어 하는데 이거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지구촌 모두가 더불어 살면서 다 힘들기 때문에 사람은 힘든 걸 갖다 억지로 참으면요 몸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리조트도 가고 싶은데 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서로가 좀 격려해 주면서 배려와 존중하는 감사하는 마음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사람은 평생 감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힐링의 한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 힐링하고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신사업이 좀 나올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Q&A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어떻게 좀 도움 되셨나요? 자, 앞으로 조철희 박사 통통통 매달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